나는 지금 다주택자다. 몇 년간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 같은 주택 투자하기가 어려워졌다. 상가 투자는 그대로 계속 하고 있었지만 대출 규제가 있다고 부동산 경매 주택 투자를 멈출 수는 없었다. 나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수익을 냈다. 많은 사람들이 소액 투자를 원한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 투자금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면 수익률은 높아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다주택자인 내가 서울 아파트나 빌라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없기에 나는 2018년도부터 공동투자를 시작했다. 공동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 같이 공동투자하는 사람들과 여러 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그 시스템을 만들었기에 공동투자가 가능했다. 공동투자는 양날의 검과 같다. 잘 사용하면 대박일 수도 있지만 잘못하게 되면 큰 리스크로 돌아온다. 투자라는 것이 리스크는 언제나 동반되지만 그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냐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례는 여러 공동투자 사례 중 한 가지 사례이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전용 40평 빌라이고 낙찰은 2020년 11월 9일에 받았다. 이 빌라는 1996년 지어진 꽤 오래된 빌라이다. 대지권은 약 22평이고 전용 면적은 40평이다. 총 3명이 입찰을 했고 2등과 가격 차이는 940만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다. 낙찰받을 시점인 2020년에는 부동산 규제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찰자는 많지 않은 상태였다. 부동산 규제가 없고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입찰자는 늘어나고 낙찰도 싸게 받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이 물건처럼 위치나 이런 대형 평수는 더욱 그렇다. 주변은 다세대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고 5호선 아차산역까지는 도보로 1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다. 아래쪽에는 공원과 운동시설,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동네도 조용하기 때문에 거주 입지로는 굉장히 좋았다. 차가 들어오는 도로도 좁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도 용이했다. 1990년식이지만 주차장 개폐문 시설과 요즘 빌라 같지 않게 고급스럽게 지어진 빌라이다. 아마 건축된 시점에서는 이 빌라가 더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는 오래된 빌라와 신축 빌라, 평수가 큰 빌라 등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물건은 1층에 4개의 호수가 있고 엘리베이터는 없다. 하지만 우리 물건은 저층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다. 이 물건의 가장 큰 메리트는 전용 평수에 있었다. 인근 비교할 수 있는 빌라는 이런 큰 평수 빌라가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효율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다. 빌라 투자 시 내 물건에 대한 명확한 장점이 있어야 매매나 임대에 유리하다. 인근 경쟁 물건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있는 이런 빌라를 나는 좋아한다. 용도를 완료 후 내부를 보면 직사각형인 구조이기 때문에 현관문 우측이 주막이고 좌측이 거실이 있다. 평수와 연식이 오래된 만큼 수리해야 할 부분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을 했다. 하지만 상태는 나쁘지 않았고 수리만 잘 해놓으면 더 매매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 물건은 공동투자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매로 계획을 짜고 입찰에 들어갔다. 실평수가 큰 만큼 구조는 방 4개, 욕실 2개이다. 현장을 확인 후 인테리어 비용을 산정하고 어떻게 매도를 할까 고민하는 중에 부동산에서 매수 문의가 왔다. 그때 매수자 스타일에 맞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매매가에 공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다. 꼭 인테리어를 하고 매매를 할 이유는 없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면 된다. 물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 매매가는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게 된다. 관심이 있는 매수자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수익을 내면 된다. 시간이 가면 그에 따른 이자 비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내 상황에서 더 유리한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 물건은 단기 매매로 계획을 했고 공동투자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을 투자하고 최대한 빨리 수익을 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 낙찰받고 얼마 뒤에 명도 협의를 진행했고 그 와중에 매수가 붙어서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와 금액 협의를 통해 계약을 했다. 낙찰 후 잔금 납부하고 단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이다. 그 이후 한 달 뒤 잔금까지 완료했다. 낙찰받고 매매 상금까지 약 3달이 걸려서 수익을 낸 물건이다. 비용을 정리해보자. 낙찰은 4억 7,500에 받았고 이전 비용은 약 840만 원이 들어갔다. 이전 비용은 취등록세,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무주택자와 같이 공동투자를 했기에 취등록세에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다. 경락자금 대출은 약 50%로 2억 2,100만 원이 나왔고 용도비는 100만 원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수리와 인테리어 공사 후 매매도 검토했지만 수리하지 않고 매도를 했기에 수리 비용은 단 1원도 안 들어갔다. 그럼 수익률을 정리해보자. 낙찰가 4억 7,500이고 이전 비용은 약 840만 원이 들어갔다. 용도 비용은 100만 원으로 협의를 했고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금융 비용과 기타 비용 약 300만 원이 들어가서 총 비용은 4억 8,700
740만 원이다. 그럼 인당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갔고 수익 차익은 얼마나 얻었는지 알아보자. 총 비용 4억 8,740만 원이고 대출은 2억 2,1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투자금은 2억 6,640만 원이다. 우리는 총 5명이 공동 투자로 진행했기 때문에 인당 5,328만 원이 들어갔다. 최종 매매가는 5억 8천이다. 최초 6억에서 2천만 원 정도 공사 비용을 지원을 해준 셈이다. 총 비용은 4억 8,740만 원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9,260만 원이 남았다. 물론 세전 금액이다. 공동 투자로 진행한 이 물건은 인당 약 5,300만 원의 투자금이 들어갔고 인당 수익금은 약 1,800만 원이 되었다. 잔금 납부 약 3달 만에 만든 수익이다. 공동 투자를 하는 이유는 대출 규제로 인해 소액 투자가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공동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물건으로 한번 경험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자신의 투자금은 한계가 있고 좋은 고가의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 소액 투자로 접근하는 물건도 많지만 그런 물건에 들어가는 소액을 공동 투자로 투자금을 더 늘려서 좋은 물건으로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뜻이 맞는 경매 투자자들과 같이 여러 개의 좋은 물건을 취득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선택했다. 공동 투자를 하게 되면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더 좋은 물건을 다수 취득할 수 있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함께하는 부동산 경매는 더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는 투자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공동 투자 시 주의해야 할 5가지를 정리해보자. 첫 번째는 뜻이 맞는 투자자와 함께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뜻이 맞는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다. 공동 투자가 실패로 끝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들끼리 불협화음이 나는 것이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마찰이 생기고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법적 문제까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 대상 선정과 투자 기간 목표, 수익률을 미리 합의해야 한다. 두 번째, 투자자에 참여하는 인원은 적을수록 좋다. 투자자가 너무 많으면 의사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정해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도 좋다. 투자자가 많으면 분쟁의 소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등기 명의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공동 투자 시 명의를 누구로 할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대표 1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나머지 투자자들이 자신의 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대표 명의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을 해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등기부상에 기재되지 않는 나머지 투자자들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세금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 주택종합부동산세에도 다른 사람과 세금이 절세가 되고 양도세 역시 개인별로 양도 차익이 분산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져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공동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 내가 부담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투자 전에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는 기간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투자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시점을 따져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단기, 중장기 물건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는 업무 분담을 해야 한다. 경매 투자를 여러 건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다 소화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업무를 분담하면 부담감도 덜고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장, 명도, 수리 등 각자 잘하는 포인트를 정하고 일을 분담하면 여러 개를 낙찰받아도 한 번에 일 처리하는 게 수월해진다. 내가 경험이 있고 알아야 공동 투자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사례처럼 인테리어를 하고 팔아야 한다는 선입견도 꼭 없애야 한다. 공사기간, 비용 등을 따져보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매도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인테리어를 해서 매매가를 높게 받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싸게 내놓고 빨리 수익을 보고 자금 회수해서 다음 투자 물건을 찾는 방법도 있다. 물건마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